수년 전 우리나라에 순전기 버스와 수소 버스가 등장하면서 매연을 최대한 없애는 세상을 만들고 탄소 중립 실천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과거에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기름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가 이제는 거리에서 조금 흔하게 보입니다. 대중교통, 특히 시내와 마을버스도 천연가스에서 벗어나 전동화를 하거나 수소 차량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순전기나 수소로 움직이는 고급 좌석 버스도 이제 등장했으니 고속시외 버스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하겠죠. 유감스럽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존의 디젤 버스를 도입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대 기아 디젤 모델로의 의존성은 예전보다 심해졌습니다. 디젤 버스는 경유라는 연료를 사용하는 버스이며 디젤 엔진이 반드시 장착되고 요소수도 필요합니다. 전기 버스는 배터리를 전기로 충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버스입니다. 전차선으로부터 전기 공급을 받는 무게도 전차와는 다른 물건입니다. 수소 버스는 수소를 연료로 해서 움직이는 버스로 수소 연료 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브랜드 가운데서는 현대자동차의 일렉시티 라인업과 유니버스 FCEV, 우진산전의 아폴로 시리즈, KGM 모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KGM은 아직 수소 버스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조림이나 외국산까지 포함하면 좀 더 많은 모델들을 볼 수 있는데 브랜드명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전기버스와 수소버스가 등장한 지 수년째인데 이전에 비하면 보급은 좀 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데 그 이유는 현재 고속시외 버스 현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선 순전기 버스는 시내나 마을 버스에선 꽤나 도입됐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기회도 꼭 한두 번은 주어지고 광역버스도 일렉시티 더블데커 도입으로 개체수는 조금 늘어났지만 시외버스만 가도 굉장히 드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소버스 역시 아직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지금까지 순전기 버스를 도입한 운수사가 바로 전북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이곳. 올해까지 스카이웰 리오네와 KGM 스마트 110E를 도입했는데 리오네는 전장 12m, 스마트 110E는 전장 11m급입니다. 전북에서만 도입했고 또 짧은 거리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과는 거리가 먼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수소버스는 현대 유니버스 FCEV를 위시로 한 차량을 도입할 수 있는데 시외버스 운수사는 호남고속과 경남고속 뉴부산 관광에서 도입했습니다. 다만 경남고속 뉴부산 관광은 시외버스 노선 투입 용도가 아니라 부산 시내 김해국제공항 간 공항버스 운행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기종점으로 삼는 수도권 공항버스 노선들도 수소버스를 운행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수사들 및 버스들은 현재까지 중거리 이상의 노선에 투입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유니버스 FCEV에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늘어나고 개선된 모델이 등장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순전기나 수소 고급 좌석 버스가 등장했으니 고속시외 버스에서도 꽤 도입하면 한다고 생각한 분이 계셨을 텐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쉽게 도입할 수 없다는 걸 강조 차원에서 이야기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행 가능 거리를 위주로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순전기 버스는 우진산전 아폴로 1200 기준 주행 가능 거리 최대 502km로 서울, 경북, 부산 노선 편도 한 차례는 운행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디젤 버스는 완충 시 고속도로를 주로 운행한다는 가정하에 약 900에서 1000km가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도 알려지는데 서울, 부산 간 한 차례 왕복은 문제없이 할 수 있고 그랜버드 최대 400L, 유니버스 최대 420L의 경유를 넣을 수 있는 연료통을 장착하기도 합니다. 서울, 경북, 부산 노선 거리가 380km이기 때문에 전기버스가 편도 한 차례 운행하고 나서 바로 충분할 시간을 들여 충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한 대 스케줄 배정 시 왕편이 있다면 보편도 있는 법.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이후 부산에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심각한 도로 정체가 일어나 지연됐다면 도착하고 나서 바로 보편 운행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을 들여 충전할 새도 없이 운행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전기버스가 한 번 완축으로 왕복을 한 차례 이상이라도 무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상대적으로 운행거리가 짧은 노선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전기버스가 운행 도중 배터리가 방전되어도 곤란합니다. 특히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은 전기차에게 있어 심각한 약점으로 잡히는데 열 효율이 낮거나 소모가 심해집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라면 아예 겨울철엔 취약해집니다. 충전시설에 대한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속 시외버스가 경우에 따라 단거리에서부터 장거리까지 노선을 고루고루 운행해야 할 수도 있는 걸 생각하면 아직은 범용성은 없어 보입니다. 수소버스는 유니버스 FC-EV가 올해 상품성을 개선하면서 주행 가능 거리를 960km까지 늘렸습니다. 이전까지는 635km였기 때문에 서울 부산 간 왕복 운행을 무난하게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2023년 출시 당시 언급되기로 완충까지는 약 20분 소요됐고 전장은 LA 강스트림 11.7m급만 있었다가 올해 프라임 트림 12m급도 출시됐습니다. 특히 고속 시외버스에서 12m급이 흔하게 쓰이는 걸 생각하면 좀 더 선택지는 열렸으나 아직까지 단적으로 전국 터미널 구내 수소 충전 시설이 보급되지 않았으며 흔하게 있는 건 바로 주유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유니버스 FC-EV가 신차 출고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선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차량 구매나 수소 비용도 꼭 생각해야 하고 시외버스 운수사들은 SD급도 사용하지만 고속버스 운수사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HD급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현재 유니버스 FC-EV에게 작용하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 디젤 모델이 과거부터 HD급 모델을 오랫동안 생산해 왔고 또 줄곧 해당 모델을 출고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인천공항 착발 시외버스가 2020년대부터 전장 약 12.5m급 HD급 버스 비중이 조금씩 늘어난 것도 볼만한데 전장이 더 길어진 형태 규격은 아직까지 수소 모델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외 기아 그랜버드는 현재도 디젤 모델만 안내되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의 12m급 단층 순전기 고급 좌석 버스는 중국산 반조립으로만 생산됐기 때문에 사실상 국산으로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KGM도 EV라인 12m 버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와 수소버스가 이런 연유로 고속시외버스에 널리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수소차가 상용차에겐 적합하다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렸을지는 모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문제와 단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충전과 관련한 문제와 트림 확대 등은 물론 비용 문제 해결도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디젤 버스가 빠른 시간 안에 사장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연기관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 체제 시작이 예정되고 있는데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은 유로6 수준을 유지하되 타이어나 브레이크에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고 배기가스 입자수 측정 기준은 기존 PN23에서 바뀌어 PN10 수준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버스와 같은 상용차는 아산화질소를 비롯한 오염물질이 규제 항목에 추가됩니다. 어떤 차례가 됐든 적어도 수년간 한 체제가 시행됐고 이번 연도에도 고속 시외버스의 디젤 모델 출고는 이어졌으며 수년 사이 전기나 수소버스와 관련한 문제가 큰 폭으로 개선되지 못해 고속 시외버스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당장 2030년대에도 디젤 버스가 운행되는 모습을 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순전기버스와 수소버스에 대한 현실적인 이유 외에는 자일대오버스의 국내 공장 정리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대 자일대오버스가 울산 공장을 정리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FX를 비롯한 고급 좌석 버스를 도입할 방법이 막혔습니다. 물론 자일대오버스는 순전기나 수소 고급 좌석 버스를 내놓은 적 없지만 만약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현대기아 디젤 버스와 함께 양분은 가능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경영 방향성에 대해선 할 말 많습니다. 자일대오버스가 공장을 정리한 이후로 완전히 다른 브랜드의 새로운 디젤 모델은 보이지 않아 완벽한 대체 방법으로 생각할 여지마저도 사실상 막힌 상황. 안 그래도 현실 때문에 디젤 버스가 필요한 환경인데 더욱 부채질만 한 셈입니다.